회장님, 시장은 지금 스피어 커퍼레이션의 1조 5천억 원짜리 스페이스X 계약이라는 거대한 축포 소리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일방적 계약 해지라는 치명적인 뇌관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는 스피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스피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께서는 이전 기초편 분석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회장님, 이 기업의 엄청난 성장성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 성장이라는 빛의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디테일한 계약 조건과 재무적 리스크의 그림자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스페이스X 계약의 숨은 함정에 빠져 귀중한 자산에 불필요한 손실을 입으시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시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떠 있는 이 숫자 1조 5,440억 원. 바로 이 숫자가 현재 스피어를 둘러싼 모든 낙관론의 시작점이자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무려 10년간 이어지는 장기 공급 계약. 시장은 이 숫자를 보며 스피어가 향후 10년간의 안정적인 성장을 완벽하게 보장받았다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이미 찍힌 확정된 미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계약 하나만으로 스피어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만약 이 초롱성 같아 보이는 계약이 스페이스X의 말 한마디에 언제든 휴리 조각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브리핑은 바로 그 설마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파헤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계약서의 각주와 행간에 숨겨진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스피어 투자 논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장기 공급 계약의 강점, 그리고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환호성 이면을 봐야 합니다. 먼저 금정론, 즉 불 케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가시성입니다. 1조 5,44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계약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스피어의 매출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단단한 하단 경직성, 즉 매출의 바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시장 분석가들은 이 숫자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시 프로젝트가 본격화될수록 계약 물량은 원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1.5조 원은 성장의 상한선이 아닌 최소 보장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은 스피어가 다른 우주항공 테마주와는 격이 다른 실적 기반의 성장주로 평가받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문구,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스피어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스페이스X는 자신의 일방적인 재량에 따라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시장이 취소 불가 계약이라며 환호할 때 정작 계약의 당사자인 스피어는 이 계약이 일방적 해지 가능 계약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계약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에 의한 계약 종료 조항이며 쉽게 말해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우리 편의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구매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항공우주산업에서는 기술 개발 로드맵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 측에서 이런 안전장치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보장된 매출이라는 신화가 사실은 신기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조항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시점의 단발성 계약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납품 예정이었던 약 249억 원 규모의 계약, 그리고 2020년 2월로 예정된 416억 원 규모의 계약 모두에 바로 이 구매자의 일방적 취소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약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개발 계획이 기술적 혹은 규제 문제로 지연될 경우 그들은 아무런 법적 페널티 없이 스피어에 대한 발주를 줄이거나 전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소 구매 보장 조항, 즉 우리가 물건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대금은 지불하겠다는 강력한 보장 장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일방적 해지 조항의 존재는 스피어의 10년짜리 매출 가시성이 사실은 스페이스X의 계획이라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이토록 유리한 계약 해지 조항을 넣으면서까지 확보하려는 물량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스피어의 수요를 견인할 가장 강력한 엔진,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 스타쉽 프로그램의 잠재력과 그 이면에 숨은 위험 요소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스피어의 성장 논리는 거의 수학 공식에 가깝습니다. 회장님, 이 차트를 보십시오. 기존 주력 로켓인 펠컨 9에는 일단 부스터에 9개의 멀린 엔진이 장착됩니다. 하지만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은 어떻습니까? 슈퍼 헤비 부스터에만 무려 33개의 랩터 엔진이, 그리고 스타쉽 본체에 6개가 추가되어 총 39개의 엔진이 탑재됩니다. 단순히 로켓 한 개당 필요한 엔진의 개수만 봐도 스피어가 공급하는 특수합금의 수요는 산술적으로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스피어의 성장이 구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성장의 배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랩터 엔진 하나하나가 기존 멀린 엔진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랩터 엔진 1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특수합금의 양은 멀린 엔진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엔진 개수가 4배 이상 늘어나는데 엔진당 소재 투입량도 4배가 늘어난다? 즉, 로켓 한 기가 펠컨 9에서 스타쉽으로 바뀌는 순간 스페어의 소재 수요는 이론적으로 무려 16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스페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 시나리오는 한 가지 변수에 의해 모든 것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2024년 기술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었던 5차 시험 비행은 미 연방항공청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무려 3개월이나 발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8차 비행의 폭발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9차 발사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스피어의 폭발적인 성장은 전적으로 스페이스X의 발사 스케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의 키는 스페이스X가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당국 FA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 씁쓸한 현실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춰도 FA의 허가 없이는 단 한 발도 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회장님,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에서는 스피어의 경쟁력, 즉 해자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해자를 파기 위해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피어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단연 압도적인 납기입니다. 이 비교표를 봐주십시오. 전통적인 대형 특수합금 기업들이 주문 후 납품까지 평균 20주에서 40주 이상 걸리는 반면 스피어는 이 기간을 불과 4주에서 12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체 공장을 고집하는 대신 전 세계에 검증된 생산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자산 경량화 OEM 모델 덕분입니다. 스페이스X 입장에서 발사 지연은 하루에도 수백억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소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스피어는 단순한 공급사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의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이 운용사의 강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급망의 최상단, 즉 원자재 단계를 직접 통제하는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스페어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특수합금의 핵심 원료인 클래스 1 니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구조로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수급부터 최종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공급망 통합자로서의 지위를 굳힌 것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원자재 가격이 2배로 뛸 때마다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위험에 처할 때 스피어는 흔들림 없이 약속된 가격과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의 방어막이 됩니다. 네, 정말 강력한 해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스피어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기 위해 치른 대가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3,200억 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자체 현금이 아닌 100% 외부 차입, 즉 빚으로 조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피어의 재무 구조에 거대한 족쇄를 채우는 결정이었습니다. 3,200억 원의 부채는 곧바로 연간 약 16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부담인지 체감되십니까? 2025년 스피어가 사상 첫 흑자 전환을 하며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 전체가 91억 원이었습니다. 즉, 전 직원이 1년 내내 땀 흘려 사업해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은행 이자조차 다 갚지 못하는 말 그대로 빚에 허덕이는 재무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고정 비용은 향후 스피어의 이익 성장을 갉아먹고 예상치 못한 매출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순식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재무적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부채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브리핑에서는 이런 재무 상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기업에 부여한 가치, 즉 밸류에이션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주가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불과 1년 전 6,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52,000원을 돌파하며 무려 7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스페어의 미래에 대해 그야말로 완벽함을 가격에 모두 반영한 상태입니다. 특히 2025년 드디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했고 2026년에는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즉 매출이 10% 오를 때 고정비 부담이 줄어 이익은 20%, 30%씩 더 크게 뛰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스토리에 투자자들은 열광적인 매수세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편중이라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2025년 기준 스피어 전체의 매출의 무려 82.8%가 단 한 곳의 고객사, 바로 스페이스X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객사가 기침만 해도 스피어는 독감에 걸리는 극도로 취약한 의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스피어에는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전환사채 물량이 잠재해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전환 가격이 단돈 1,910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가 대비 25배가 넘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이 물량들은 마치 폭포수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거대한 바위처럼 언제든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거대한 장벽, 즉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초기 투자자들은 25배의 수익을 현금화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더 이상 오르기 힘들어지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간신입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터지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블랙스완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가정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그램이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나 규제 문제에 부딪혀 수년간 발사가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스피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는 가장 어려운 가능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 속 도미노 효과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스타쉽 프로그램이 장기간 지연됩니다. 두 번째, 스페이스X는 불필요한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하여 스피어에 대한 발주를 대규모로 취소합니다. 세 번째, 스피어의 매출은 하루아침에 급감하는 매출 쇼크에 빠집니다.
네 번째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매출은 사라졌지만 3,200억 원 부채에 대한 연간 160억 원의 이자 비용과 같은 막대한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회사는 다시 막대한 영업 적자로 돌아서며 마진 붕괴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주가에 붙어있던 높은 프리미엄, 즉 밸류에이션 배수가 급격히 축소되며 주가는 폭락하는 멀티플 축소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연쇄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요약하겠습니다. 회장님, 스피어에 대한 투자는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의 싸움입니다. 불 케이스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업과 함께 전례 없는 성장을 누리는 장밋빛 미래입니다. 반면 베어 케이스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취약한 계약 조건, 예측 불가능한 규제 장벽, 그리고 막대한 부채에서 오는 재무적 압박이라는 네 가지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처럼 눈부신 잠재적 보상은 과연 이 숨겨진 위험지대를 항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